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기오염의 특성과 종류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 보시면은 대기오염 물질에 분류되어 있는데, 이제 뭐 가스상, 입자상의 어떤 물질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분류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1차, 2차 대기오염 물질, 그 다음에 1, 2차 대기오염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1차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된 거 해서 뭐 먼지, 매연 이런 애들이 쭉 있고요. 2차 대기오염 물질은 자외선에 의해서 광학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 오염 물질에서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존, PAN, 과산화수소, NOCl, 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도 되고 2차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SO2, SO3, H2SO4, NO, NO2, 그다음에 프로말데히드, HCO, HO, 그다음에 케톤, 유기산, 알데히드 이렇게 되는 것들이 1차도 되고 2차도 되는 대기오염 물질인데 우리는 요거를 잘 기억해 주는 게 조금 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보세요. 2, 3, 4죠. 얘는 1이 숨어 있죠. 1, 2 이렇게 돼요. 이러면 좀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상태에 따른 분류 보면은 뭐 입자상 물질, 뭐 가스상 물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상, 여기 이제 입자상 물질로 들어가고, 이제 기체가 가스상 물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염의 형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점오염원, 뭐, 면오염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소각처리시설, 뭐 발전소 등 하나의 시설에서 뭐 배출되는 오염원이다. 그래서 면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큰 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오염원이 있는데 요건 도로가 여기에 해당하죠. 도로에서 이제 뭐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오염물질이 이제 선오염원에 이제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성비, 주요 대기오염 현상에서 산성비가 나오는데, 산성비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강우의 pH가 5.6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낮은 pH로 내리는 비가 산성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pH 5.6보다 낮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황산화물이 여기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의 산성화, 호수의 산성화, 그 다음에 부식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광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대책으로는 이걸 쓰면 안 돼요. 뭘 쓰면 안 돼요. 황산화물 나오는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청정 연료, 그래서 우리 뭐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사실 LNG죠. LNG도 어떻게 보면 또 황산화물 잘 안 나와요. 청정 연료라고는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뒤에 있는 질소산화물이 또 많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헬싱키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 이런 산성비 관련 국제 협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긴요. 예. 그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산성비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볼게요. 요거는 지금 이 예전에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냉매이 있었는데 요것도 대체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애들은 또 안 쓰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성층권 부근에 오존층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25에서 35km. 이거는 우리 뒤에 미기상학 대기의 어떤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오존량의 90% 이상이 존재하고 평균 뭐 10ppm의 최대 농도 나타낸다. 그래서 피부암, 백내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두께도 이제 적도와 극지방에 따라 좀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혹가다 요게 이제 백독 돕슨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낼 때 얘가 백독슨이 1mm예요. 그래서 요 두께에 대한 단위에서 뭐 1돕슨인 결국 100분의 1이니까 0.01mm겠죠.
이런 내용들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서 뭐 CFC라든지 할론, 아산화에서 쭉 있죠. ODP라고 있습니다. 또 오존 얼마나 그 오존에 파괴하는가에 대한 지수. 자, 그리고 프로에온 가스가 이제 대표적인 물질인데, 요 프로에온 가스의 중에 이 CFC11 요거를 1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ODP를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레온유의 어떤 명명법이 있는데, 탄, 수, 불, 염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CFC에 대한 뒤에 번호가 있죠. 여기 11 이렇게 이 번호를 주고 해당되는 이 화합물, 이 화학식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요 뒤에 있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90을 합니다. 그럼 그 순서대로 탄, 수, 불, 나머지 염소예요. 그러면 아까 11이었잖아요. 11에다가 90 더하면 얼마예요? 101이죠? 탄, 수, 불. 탄소 하나에 수소는 0이고 불소는 하나예요. 나머지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염소는 어떻게 세 개냐? 탄소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불소는 하나죠. 나머지가 염소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CFCl3 이렇게 또는 CCl3F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02 탄, 수, 불, 염. 이번에는 불소가 두 개니까 염소가 하나 줄어든 거예요. 자, 203이 나왔어요. 113인데 여기에 이제 90을 더하게 되면은 203입니다. 203.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203 같은 경우에는 탄소 2개, 수소 0, 불소 3개, 염소 3개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탄소가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탄소는 8이 4개예요, 4개. 근데 하나, 둘, 셋, 4개 돼 있죠? 얘도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불소가 이제 3개거든요. 그럼 여기 불소가 3개가 이제 가는 거죠. 어차피 대칭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염소 3개예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C2, CL3, F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4 같은 경우에는 204죠. 204. 탄, 수, 불 이렇게 되겠고, 염소가 나머지 2개. 그것도 여기에 하나, 둘, 3개 있던 것처럼 불소 자리 채우고 나서 나머지가 염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C2, CL2, F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프레온 명명법 잘 봐야 되고, 근데 요거랑 하나 더 있어요. 할론유의 명명법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5개가 있거든요. 탄, 불, 염, 부, 요오드예요. 근데 요오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탄, 불, 염, 부 4개까지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0이면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1211, 1301, 240인데 탄소 하나, 불소 2개, 염소 하나, 불염 하나. 탄, 불, 염, 부 이렇게 되고, 1301도 탄, 불, 염, 부니까 1301 이렇게 되는 거지. 1301. 그쵸? 그 다음에 할론 2402는 240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명명법을 여러분들 숫자를 줬을 때 내가 화학식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의 파괴 과정이에요. 결국은 CFC가 오존층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자외선에 의해서 염소 라디컬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라디컬이 된다. 라디컬이 뭐냐면은 이 굉장히 불안정한 친구예요. 그래서 뭐든지 막 달라붙으려고 해요. 누구랑든지 막 만나가지고 반응을 하려고 해요. 걔가 누구랑 만나냐? 오존이랑 만나는 거지. 이 오존은 어떤 오존이에요? 성층권의 오존이에요. 성층권의 오존은 좋은 거예요. 우리를 도와줘. 뭘 도와줍니까? 자외선을 차단해주죠. 대륙권에 있는 오존은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대기오염 물질로 봐요. 그래서 좋은 애들을 갖다가 분해를 시켜가지고 O2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발생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아니지. 걔네들은 오존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자외선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산소가 자외선에 의해서 또 산소 원자로 바뀌어요. 자외선이 강한 곳이거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산소가 ClO와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 산소를 끊어요. 여기 결합을. 여기를. 이 산소 라디컬. 얘도 이렇게 만날려요. O2로. 그러면 얘가 또 Cl 라디컬이 생기죠?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처럼. 그쵸?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재순환을 하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됩니다. 그 그림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존층 보호 국제협약 해가지고 뭐 비엔나, 몬트리올, 런던, 코펜하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했다. 이거는 시험에 뭐 아까 산성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걔를 하나 넣어놓고 다음 오존층 보호 협약에 뭐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큰일이지. 지구의 온난화. 요거는 여러분들 그 굉장히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계속. 저도 이제 그 SNS를 환경으로 해서 이제 팔로우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냥 뭐 UNEP라든지 뭐 많아요. 근데 이 지구 온난화, 지구의 온도를 이제 더 높게 가지 말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이 지구 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태양의 활동과 온실 효과에 기인하는 이 온실 가스가 많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거죠. 누구예요? 누구? 예, 대부분 CO2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 자외선의 영역이 단파장이에요. 적외선 그 짧은 파장 투과력이 강해요. 근데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쓸 거 쓰고 내보내거든. 이거는 적외선 영역 장파장이에요. 그래서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온실가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재복사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열이 더 지구가 뜨거워지겠지. 그러면서 생기는 게 바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물질에서 CO2, CFC, 뭐 N2O, 메탄, 물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되겠고,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뭐 해수면 상승하고 있고, 빙하는 녹고 있고 이렇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미친 영향에서 오염, 이상 기후 현상, 그 다음에 대륙권 오존의 생성 반응을 촉진시킨다. 오존의 농도가 또 증가하게 되겠고, 오존의 대륙권에서 오존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얘가 강한 산화제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 대륙권에 정체되어 있는 이 오염물질과 또 반응해서 2차 광학적인 어떤 부산물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이 전광판이 있어요. 오존에 뭐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거 그 있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그렇죠. 자, 온실 효과 있는데 이것도 온실의 유리처럼 온실 기체가 지구에서 방출된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시 지구로 반사. 결국은 CO2가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환경 보전법상 여기가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해요. 보시면 적외선 복사열, 온실 효과 유발, CO2, HFC, NO2, CF4, 육불화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온난화 지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GWP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인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IPCC라고 이제 그 매번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거 논의를 해요. 지금 농도가 이렇네. 온도가 지금 너무 높다. 얘네들 GWP는 얼마다. 이거 물질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볼 거죠. 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를 법에다가 박아놨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계수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국제 협의회에서 나온 이 숫자들이 요 개념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험이나 뭐 다른 어떤 내용을 이제 할 때 요 개념으로 가져야 돼요. 이산화탄소 1,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수소불화탄소가 많아요. 종류가 S잖아. 그 레인지가 요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과불화탄소 요 정도 됩니다. 제일 센 게 누구냐? 얘지. 23,900. 육불화황이 가장 큰 지구온난화 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1이다. 그래서 요 정도 하나, 둘, 셋, 4개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뭐 리우선언, 교토, 의정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열섬 얘네들
자주 나올 수 있는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중요하죠. 엘니뇨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 그 다음에 라니냐 여자아이.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서로 반대예요. 엘니뇨는 높아지는 거고 라니냐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를 줄 때 이런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엘니뇨는 뭐뭐뭐 써놓고 아기 예수라는 뜻, 남자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라니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쭉 써놔.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키워드들을 줍니다. 그럼 내가 이게 라니냐구나 딱 눈치껏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열섬 현상은 이제 대기가 어디서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이게 자꾸 시험에 뭐가 나오면 시골이라고 나와요. 시골 아니에요. 도시지. 도시에서 나오는 이 가스들, 그 다음에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열을 내보내지 않고 정체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큰 도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섬이라고 합니다. 도시만 이렇게 온도가 높은 어떤 일정한 지역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경우에서 직경 10km 이상의 도시에 잘 나타난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할 때, 여름보다는 겨울이 뚜렷하다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 도시 쪽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안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숲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풀, 흙 이게 많아야 되는데 도시에 뭐가 많냐면 아스팔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역사적 대기오염 사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이제 이 공통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기온 역전과 무풍 상태 이 두 가지가 이 역사적 오염이 대기오염 사건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무풍은 알죠? 바람이 없는 거고, 기온 역정은 뭐냐면 밑에가 차가운 공기, 위에가 따뜻한 공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할 때 그때가 바로 역전의 상태다. 기온 역전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생기는 이유는 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얘는 무겁고 차가운 게 무겁고 따뜻한 게 가벼워요. 그래서 요럴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대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차갑고 밑에 온도가 따뜻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대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대류가 안 일어나요. 이게 안 일어났을 때 얘가 생기는 거죠. 오염이 더. 자, 그러면 이 대기가 이러한 역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정적인 대기가 더 오염물질 배출되면 오염이 더 크게 영향을 사람한테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불안정한 대기가 확산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기의 오염도는 덜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주 계곡, 그 다음에 요코하마 횡빈 사건, 그 다음에 도노라, 포자리카, 보팔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미주 계곡은 황산 공장, 비료 공장, 불소, 아황산가스 이런 그 물질이 분진, 안개 이거에 스모그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자, 요코하마 산화티타늄 공장 발생했어요. 쭉 가가지고 이런 큰 피해를 줬다.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긴 한데 뭔지는 잘 모르는데 아직도. 자, 도노라 아황산가스 황산 미세먼지, 그쵸? 공장 매연 스모그. 근데 포자리카는 뭐냐면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황화수소가 대량으로 인근 마을로 누출됐어요. 그리고 보팔 사건도 농약 공장에서 저장 탱크가 있는데 MIC 메틸 이소시아네트 여기 누출됐어요. 자, 여기 지금 두 개 보면 얘네들은 뭐냐면 이 인재거든, 인재. 그러니까 그 누출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게 백이 됐는데 굴뚝을 타고 나갔는데 굴뚝에서 나간 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지. 나갈 때는 당신은 이때는 이런 게 오염물질인지 아닌지 몰랐을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사람이 실수로 나가게 된 거예요. 누출된 거니까. 이런 또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좀 가끔 나오는 문제긴 한데 이 연도 있죠. 얘를 갖다가 순서를 물어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고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건데 왜 이 역사적인 순서를 물어보는지 이거 잘 이해가 저도 사실 안 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순서는 이래요. 근데 순서보다도 어떠한 물질로 나왔는가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 있어요. 자, 런던 스모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화석 연료예요. 그 다음에 황산화물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새벽에. 그리고 이게 많이 나오려면 언제냐면 겨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역전이 복사 역전, 접지 역전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 이거는 연료의 전환이 있었던 산업혁명 그 당시에 이런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증가하게 되는 오염물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자, 그 다음에 LA 스모그가 있어요. LA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 그 다음에 대낮의 자외선. 한낮의 자외선. 그러면은 여름이 좀 더 낫겠죠? 아까 런던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많이 떼는 거니까 겨울이 더 맞을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기온 역전의 형태가 침강성 역전이에요. 낮에 일어나 보니까 역전층이 중간에 딱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역전층 때문에 이 역전이 형성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이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출제가 또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런던 스모그 같은 경우 아까 뭐였어요? 이거 표가 사실 너무 부담이 될 텐데 이게 뭐예요? 런던 스모그는 겨울, 그쵸? 밤, 새벽, 그 다음에 접지 역전, 요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온도가 낮죠. 요거 되겠고. 그 다음에 아침 또는 새벽이에요. 늦은 밤 또는 새벽. 자, 접지 역전인데 요거는 지표 부근에 역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온 역전과 무풍 상태다. 요거는 동일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LA 스모그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어요? 한낮에 자외선 여름이었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돼. 여름이고. 그 다음에 낮입니다. 공중 역전, 침강성 역전이라고 해요. 요건 뭐냐면 여기 가운데 요 부분에 역전이 형성된 그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습도인데 런던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개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런던 안개 도시. 그래서 이 안개가 많다, 뭐 수증기, 물기가 많다, 습도가 높아요. 그렇죠? 습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얘를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키워드와 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오염물질에서 황산화물, 미스트, 질소산화물, 오존, 광학적 부산물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오염원은 이제 화석연료가 여기 오염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자동차라고 했어요. 네, 반응 형태 열적 환원 반응, 광학적 산화 반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침강역전은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기층이 서서히 증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승원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복사역전은 지표에 접한 공기가 그보다 상공의 공기에 비하여 차가워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LA 스모그의 원인 물질은 탄화수소는 올레핀의 탄화수로 이중결합을 포함한 CnHEN의 형태이며 반응성이 큰 탄화수다 돼 있어요. 올레핀계라고는 하는데 이중결합이 있는 탄화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LA 스모그의 런던 스모그에 해당하는 복사역전, 지표역전 형태가 여기에 생기는 거고, 요게 지금 뭐 늦은 밤, 새벽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LA 스모그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역전이 여기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LA 스모그와 런던 스모그에 대한 이 차이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